오늘부터 측정 표준의 기본이 되는 국제 단위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제 단위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이번 시간 학습 목표입니다. 먼저 단위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위계라는 것은 물리량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단위들과 그 단위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규칙적인 모임입니다. 각 문화권이나 나라마다 써오던 전통적인 단위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극동에서 쓰던 척관법, 영국과 미국에서 주로 쓰던 야드 파운드법, 그리고 프랑스에서 시작돼서 지금은 국제 표준이 된 미터법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 전통이라는 것이 무서워서 지금 미터법이 국제 표준이 된 지 이미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를 얘기할 때 몇 평이다, 몇 평이다 이런 평을 사용하고 또 무게를 잴 때도 한 근, 두 근 이런 것들을 지금도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도 미터가 아니라 야드를 사용하고 있고 인치를 사용하고 있고 또 킬로그램이 아니라 파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혼란스러운 점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나름대로 미터법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완전하게 미터법이 국제 표준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단위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 단위계는 길이, 질량, 시간, 전류, 온도, 물질량, 그리고 광도라는 7개의 기본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위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한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확실한 기준의 크기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크기에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이 편리하고 기억이 용이할 것, 국제적으로 통용이 가능할 것, 이런 조건들을 갖춰야 되는데 이 두 번째, 크기의 변화가 없을 것, 이것을 만족시키려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어떤 불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기존의 단위 중에서 우리가 사용하던 미터, 그 다음에 킬로그램, 이 두 가지는 애초에 정의를 할 때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어떤 그 물품을 원기로 삼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그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미터는 1983년에 그리고 킬로그램은 2018년에 그 원기가 불변의 자연현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단위계를 사용하는 목적은 측정 단위 사용의 편리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고 또한 국제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상업활동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 간 상호 인정협정 체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단위계를 사용합니다.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이 전부 호환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들인데 이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호환성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 각국이 미터법을 표준으로 채용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이 아직 미터법을 완전히 표준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상에 있어서 미국이나 또는 유럽 쪽에서 오는 데이터들을 볼 때는 단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꼭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보는 것이 7가지 SI 기본 단위인데요. 이 중에서 이 4가지는 정밀도를 향상시키고 불확도를 줄이고 또 호환성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2018년에 그 정의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7가지 기본 단위 전체가 어떤 불변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불변성을 확보했다는 의미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이 7가지 단위의 정의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에 이 미터의 정의와 시간, 초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을 텐데, 그때 공부했던 거하고 지금 여기에 표현한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다른 이유는 정의가 변한 것이 아니고 좀 더 학술적으로 명확하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미터를 얘기할 때는 보통 빛이 진공 중에서 약 3억 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거리, 이것이 미터의 정의다 이렇게 배웠는데요. 지금 여기서 표현한 이 내용이 지금 같은 내용입니다. 2억 9,979만 2,458분의 1초 이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의 정의를 얘기할 때는 세슘 133 원자의 진동이 91억 배 이렇게 배웠을 텐데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정밀 측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류의 단위 미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해 왔는지를 또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미터가 최초에 정의될 때는 미터 원기라는 어떤 금속 막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1m라고 하자 이렇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이 만든 거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1960년에 크립톤 86 원자의 165만 배를 1m로 정의를 했다가 1983년 제17차 국제도량형 총회에서 빛이 진공에서 약 3억 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경로의 길이를 미터라고 한다라고 하는 현재의 미터가 정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빛의 속도로 1m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는 기류의 단위는 미터이고 이 미터는 빛의 속도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밀 측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정밀 측정은 그냥 개념적으로 설명하면 측정이라는 것이 어떤 양을 재는 것입니다. 재는 것인데 이 재는 것은 무엇인가 기준을 가지고 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잴 때의 기준이 되는 것이 미터이고 우리가 정밀 측정이라는 것은 어떤 양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하는 양과 비교하는 일이다. 이렇게 여기서 기준으로 하는 어떤 양이라는 것은 미터라는 기류의 단위가 되는 것이고요. 사용하는 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어떤 제품의
길이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제품의 폭을 측정한다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냐, 이것이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거리입니다. 이것이 사용하는 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인가를 비교를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터라는 길이의 단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미터는 우리가 측정을 하는 데 사용하기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1미터를 천등분해서 1mm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값이 19.998이라는 값이 나왔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1mm라는 것이 1mm라는 양이 여기에 19만큼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1mm를 1000으로 나눈 1mm를 1000으로 나눈 값이 998개만큼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마이크로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1마이크로미터가 998개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1mm가 19개, 그 다음에 0.001mm가 998개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고, 여기서 단위는 밀리미터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밀 측정이라는 것은 어떤 양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하는 양과 비교해서 그 수치와 부호를 사용해서 표시하는 일이다. 이것이 정밀 측정이고요. 그 다음에 측정 결과는 포함된 단위의 수, 그 다음에 단위의 곱으로 표시된다, 그런 얘기죠. 19.998이라는 단위의 수와 단위 밀리미터의 곱으로 표시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최초에 만들어졌던 미터 원계입니다. 이런 단면이 이런 모양을 가진 백금과 이리듐의 합금으로 금속 막대를 만들어서 그 길이로 1m를 정의했습니다. 지금 이 모양이죠. 이런 형상의 양쪽 끝에 이게 금을 그어놓고 요 표선에서 요 표선까지의 거리가 1m다, 이렇게 정의를 했던 것이고요. 단면은 X형, 그 다음에 백금 90%, 이리듐 10%의 합금으로 만들어졌고, 선팽장기에서는 8.62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런 것으로 미터 원기를 만들었었는데, 앞에 설명한 것처럼 이 원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형이 생기다 보니까 세계 각국에 있는 미터 원기를
매년 한 곳에 모아서 서로 비교를 해서 어느 나라 것은 얼마큼 차이가 있고 어느 나라 것은 얼마큼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계속 비교를 해줘야 되는 이런 번거롭고도 정확하지 못한 일이 반복되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람이 만든 물건이 아니고 자연현상, 즉 빛의 속도를 가지고 미터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또 국제 간에 매년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지금은 없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우리나라의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길이의 기준, 즉 길이의 원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정밀 측정에서는 길이와 함께 각도 단위가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평면각과 입체각, 평면각은 라디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원둘레 위에서 반지름의 길이와 같은 길이를 갖는 호에 대응하는 중심각의 크기, 그래서 1라디안은 약 57도 17분 44.8초가 되고요. 입체각은 라디안은 평면 개념인데 입체각은 공간 개념입니다. 그래서 구의 표면에서 반지름의 제곱과 같은 넓이를 바라보는 입체각을 스테라디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전 구면이 중심에 대하여서 갖는 입체각은 4파이 SR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SR은 구의 반지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도 단위에서 또 도라는 것을 많이 쓰는데 도는 원주를 360등분한 호의 중심에 대한 각도고요. 1도는 직각의 90분의 1, 그리고 1초는 4.8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라디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라디안을 정의할 때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하면 요 1과 같은 길이를 갖는 호, 여기도 1, 여기도 1, 같은 거리가 될 때 그때의 요 각도, 요것을 1라디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라디안은 2파이분의 360도, 이것은 파이분의 180도 해서 약 57.3도가 되고요. 1도는 180도분의 파이 해서 약 0.0175 라디안이 됩니다. 그리고 360도는 2파이 라디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각도도 우리가 길이와 함께 많이 쓰이는 단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은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I 단위 중에서는 앞에서 말한 7가지 기본 단위와 그다음에 유도 단위라는 게 있는데 유도 단위는 기본 단위의 곱셈과 나눗셈에 의해서 유도되는 단위입니다. 예를 들면 면적은 길이 곱하기 길이, 그러니까 길이가 미터니까 미터 곱하기 미터는 미터의 제곱, 여기 지금 글씨가 좀 잘못했네요. 미터의 제곱이 되고요. 부피는 길이를 3번 곱하니까 미터의 세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속도는 길이 나누기 시간이니까 미터 퍼 세크, 요게 미터가 아니고 S가 되죠. 그래서 미터 퍼 세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는 길이 나누기 시간 나누기 시간이니까 여기도 지금 잘못됐네요. 여기 S입니다. S 해서 미터 퍼 세크 제곱. 그 다음에 밀도는 질량 나누기 부피니까 킬로그램 나누기 미터 세제곱은 킬로그램 퍼 미터의 세제곱,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간단한 유도 단위의 예입니다. 힘이나 전류 밀도, 자기장의 세기, 광휘도, 이런 것들도 전부 유도 단위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유도 단위는 이런 식으로 기본 단위의 곱셈과 나눗셈에 의해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에 보시는 라디안이라든지 헤르츠, 뉴턴, 파스칼, 줄, 쿨롱 이런 것들은 특별한 명칭을 가진 유도 단위인데, 이런 것들은 자주 쓰이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그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단위들은 SI 단위에 속하지는 않지만 우리 생활에서 친밀하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같이 사용되는 단위들입니다. 우리가 시간 중에서 분은 min이라는 약자로 표현을 하고요. 몇 시간 할 때 시는 h, 도는 도, 리터는 대문자 L 또는 소문자 L, 토는 T. 지금 여기서 보시면 부피 리터를 쓸 때는 대문자도 쓰고 소문자도 쓰는데, 다른 단위들은 전부 소문자입니다. SI 단위에서 단위는 기본적으로 소문자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피에서는 소문자 L을 쓰면 이게 L 또는 L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썼을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아라비아 숫자 1과 헷갈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1과 알파벳 소문자 L이 같은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리터는 대문자 L도 쓸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단위가 전부 소문자지만 SI 단위는 알파벳 소문자를 사용한다. 그런데 부피의 단위는 대문자도 쓰고 소문자도 쓴다. 왜냐하면 아라비아 숫자 1과 알파벳 소문자 L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